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네, 국내 중국인들의 투표권 제한 목소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타이밍에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 관련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공론화를 이끌어내려고 한 이유, 이종훈 평론가님 뭐라고 보십니까? 국내 정치용이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싱하이밍 대사 그 발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교 이슈를 국내 정치 이슈화해서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이걸 막 서로 정치 프레임을 걸어서 공방을 벌이는 이제 그런 그 참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도 그런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겁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미 이슈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게 지방선거 당락에 영향 미친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 미칠 거고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진보 후보가 유리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게 이제 경기지사에서 이제 진보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이제 그렇죠. 당선됐을 때 근소한 표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거 결국 이 사람들 표 때문이다.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억울하게 네. 이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당한 거다. 이런 이제 그 설들이 많이 돌았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세훈 시장 당선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도 보수 진영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서울시장도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예. 진보 후보가 될 거다. 그런 주장을 좀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슈를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제기를 지금 이제 하면서 향후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진보 후보에게 결국 유리할 거다. 그런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이제 국내 정치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호주의 이야기를 막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 이제 발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설령 자국민에 대해서 투표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 안 주더라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말씀이군요. 중국 정부는 네. 오히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안 아파할 카드를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꺼내들고 네. 흔드는 이유가 과연 뭔가? 국내 정치용이다. 결국 국내 정치용인 거죠. 그리고 상호주의를 얘기하자면 네. 중국 정부가 한한령 내렸을 때 우리가 그 중한령을 오히려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때 안 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중한령을 내리거나 이게 차라리 오히려 더 중국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질 이슈지 이 이슈는 별로 관심 가질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좀 국내적 정치용의 성격이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교포라고 해도 뭐 외국인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모든 외국인들에게 다 투표권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투표권을 받고 또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 외국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최 교수님. 이게 사실 지방선거에만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은 투표를 못 해요. 모든 외국인은 총선이나 대선은 투표를 못 하고 지방선거에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뭐냐면 영주권, 영주 체류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영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야만 그래야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때 뭐 투표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3년이 경과했을
있을 경우에만 이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 그것도 총선 대선은 안 되고 지방선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국 사람만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외국인이 다 똑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미국인, 영국인 또는 유럽에서 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만약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분들도 동일한 이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이 80.3%인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 중국인 중에 영주권을 갖는 분들은 과연 정말 중국인들이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예전에 뭐 그 조상들이 중국에 건너가 살고 있다가 이제 후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혈통이 일정 부분 섞여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영주권을 받지 아무나 막 영주권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철저하게 심사해서 영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논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내 정치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네. 중국에 대한 이제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보수 진영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문제를 키우면 절대로 우리 외교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도 한 1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가 물론 뭐 아주 박빙이면 네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도단이나 이 광역지자체는 그렇지만 자치단체 중에 조금 이제 소규모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 네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전체 지자체로 본다고 하면 지자체 선거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상호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인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자에게 부여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걸 골자로 하는 외국인 선거법 제한 법안도 이미 3건이나 발의가 돼 있는데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홍석준 의원 아닙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면 줘야 되고 못 받으면 우리도 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선거권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대에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투표권을 시작한 게 1998년도에 김대중 네. 정부에서 일본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들 중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 분 이런 분들과 연관된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중국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본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2005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 생겼고요. 그러고 지금 계속 진행도 오고 있거든요. 뭐 제1동포들한테 참정권을 주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네. 우리는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걸 갑자기 중국이 안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문제를 풀려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럼 투표권을 줘라라고 요구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네. 지금 진행이 오던 걸 갑자기 없애게 되면 과연 이게 더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럼 모든 일에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외교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예. 형성이 됐을 경우에 그건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와가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당신들도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당신들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할 거야 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대를 더 자극하는 요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외국인들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서 크게 우리 정치에 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황이라면 상호주의 입각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에 요구를 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법을 바꿔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좋은 어떤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떠십니까?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이제 어찌됐건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좀 논란이 좀 있었던 터고 네. 법무부 차원에서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이기도 해요.
이건 좀 재고해봐야 된다. 투표권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심지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준다. 그만큼 이제 자유의 신장, 네. 또 투표권의 보장에 적극적인 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이걸 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랬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없었던 일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줬다 뺐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해당 국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만 딱 집어서 이거 할 수도 없어요. 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말고 우리나라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한둘인가요? 그들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또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들 나라들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이제까지 뭐 우리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더니 이제 도로 또 뺏겼대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상호주의 뭐 지키는 건 좋은데 상호주의 지키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이게 또 이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 국민 외국인에게는 뭐 허용하고 어떤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차별하고 결국 투표권 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국의 이제 그런 국가 원칙 이전에 대한민국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나 정신이 과연 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을 허용하게 된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혜택을 볼 거다라는 거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는 나름 배경이 있어요. 중국인으로 표기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조선족이고 네. 조선족 동포 중에 국내 와가지고 장기 체류하면서 사실상 우리 국민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예. 뿌리가 이쪽에 그런 있는.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화교도 있습니다. 네. 예. 화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아온 굉장히 배타적이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한테 조금 그래도 뭐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도 여기 와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불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장을 좀 했던 그런 네. 이제 배경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중국만 뺏는다. 싹 빼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상대방들이 그 상대 국가들이 이제 받을 그런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점을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내년 총선에 참정권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두된 문제냐? 그것도 아니죠. 지방선거 관련된 투표권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오늘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최 교수님, 이건 이 국면을 내년 총선까지 몰고 가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보수 진영의 그 반중 정서 네. 이 부분을 좀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속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표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지지층 결집만 가지고는 총선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나 우리 무역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또 K컬처 수출국 최대 많이 수출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와 갈등이 계속돼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좋을 거냐. 저는 국민들이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마도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 도리어 본인이 생각하는 계산보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외국인 참정권, 중국인 투표권 박탈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는 건강보험 혜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개혁도 추진하고 있죠. 그 개혁안에 관련 이 내용도 들어갈지 이종훈 평론가님, 투표권하고 건강보험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이 네. 건강보험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슈를 그러면 왜 지금 이제 더 부과해서 네. 제기를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역시 좀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한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이게 핵심 지지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쟁에 지금 이미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생각을 네.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권 문제도 그렇고 선거권 문제보다 더 휘발성이 높은 게 이 건강보험 관련 부분인데 안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그 뭐 외국인들이 뭐 국내 좀 예. 살았다고 이렇게 혜택 막 이렇게 주는 거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세수도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하는데 네, 굳이 심지어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 해외에 지금 계시는 재외 국민들 네네. 또 국내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혜택을 이제 받잖아요. 네. 그분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해외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처럼 이렇게 세금도 다 이렇게 안 내면서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것조차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을 어찌됐건 최대한 지금 이제 좀 증폭시켜 보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훼손하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이게 허용되고 허용을 하고 하는 그런 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게 쭉 진행이 돼 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참정권 부분도 그렇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러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가치를 스스로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과거에는 이걸 허용을 했냐는 거죠. 예.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물리는 거냐. 예, 그 원칙이 뭐냐. 라고 이제 상대방 국가들에서 따지고 들었을 때 과연 네. 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 헌법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김 대표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 제한 주장을 놓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보험료 문제도 이게 그냥 저는 김기현 대표가 선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중국인들이 와서 돈 하나도 안 내고 치료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잖아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이 없어도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의 평균 돈을 내요. 그러니까 매년 11월 되면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들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평균을 내서 그만큼을 중국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분들한테 다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한 푼도 안 내고 혜택 받는 게 아니라는 그건 전혀 말씀이죠? 아니에요. 물론 네. 숫자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전체 외국인에 비해서는 더 많이 예. 혜택을 받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흑자예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물론 중국만 떼놓으면 좀 다르긴 해요. 중국은 적자인 거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만큼 떼가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이 없는 중국인들도 지역 가입자의 평균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이 문제를 삼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짧은 기간 부모나 이런 사람 들어와 가지고 잠시 올려놨다가 치료받고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 의료보험 받는 거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미국 시민권이나 외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치료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이름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자격이 안 되는데 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법을 바꿔서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한 사람에 한해서 그 이상 체류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다른 국내 정책하고 또 이게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외 이게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생활하시면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홍보하면서 투자 그러니까 하십시오. 따라 같이 함께 오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의료 쇼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 쇼핑하러 오죠. 예. 근데 그걸 국내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 국내 의료 유치했다고 지금 각 지자체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거 하려고 굉장히 또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건보 재정에서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홍보 효과는 없냐 하는 거예요. 야, 한국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친척 도움을 해가지고 또는 우리 딸아들 도움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치료해봤더니 정말 좋더라. 가서 떠들면 그러면 역시 한국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 해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들어와서 또 치료받고 가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어느 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원칙이냐는 거예요. 중국 자본 유치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중국인들 내쫓는 게 이게 우리 국가 전략인가요?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이것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